안녕하세요. 워홀하는 워홀러 류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요일 오후이고요. 사실은 셰프가 방금 전에 조이 와가지고 한 4시간 정도만 근무해줄 수 있어 라고 물었거든요. 당연히 거절했죠. 나 오늘 플랜이 있다. 중국인 친구 그 부부랑 같이 중국 식당이나 또는 뭐 밀크티 이런 거 마시러 가기로 했어요. 어제도 진짜 신났어요. 어제는 버데일이라는 곳에 갔는데 약간 상층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아직도 눈이 쭉 쌓여 있었거든요.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이민자센터 영어 무료 수업에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연이 이어져 왔던 친구들인데 재밌었어요. 거기 그 아들딸이 있는 우크라이나 부부가 있거든요. 아들이 그 10살인가 그래요. 눈싸움을 했는데 와, 이 체력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와, 나도 뭐 어떻게 열심히 눈도 뭉치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열심히 던지고 했는데 그냥 이거 눈 뭉쳐서 던지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 스스로에게 실망을 했어요. 난 마음만은 너랑 동갑인데 내 몸이 그렇게 따라주질 않지? 혼자 막 실망하고. 아무래도 숲길이다 보니까 나무가지 같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워가지고 막 칼싸움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칼싸움 휘두르는 것도 힘들어. 제가 초등학교 때 동네 공원에서 칼싸움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지치지도 않고 거의 뭐 무에 뭐 거의 끝에 휴지 매달아놓고, 지금은 이거를 팅팅 하면 그냥 힘들어. 제 체력을 깨닫게 되는 그런 하루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 식당을 갔어요. 한국에 있을 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역에 가면요, 중앙아시아 거리가 있어요. 근데 우즈베키스탄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라그만이라고 우즈베키스탄 스타일의 칼국수를 팔아요. 제가 좋아했었는데 거기에도 그 메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비싸봤자 15,000원? 여기는 33,000원이었어요. 33불? 가격이 좀 있으니까 얘가 좀 큰 대접에 나오겠구나. 기대를 하고 시켰어요. 아니 근데 무슨 밥그릇에 근데 뭐 면도 뭐 대충 말 그대로 가락이 10개 들어있어. 먹으면서도 맛은 뭐 괜찮았어요. 근데 그렇게 가격을 낼 정도로 뛰어난 맛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먹는데 열받아가지고 친구들이 총 저 포함해가지고 11명 정도 친구들이 갔거든요. 거기에 8명 이상이면 팁 18%가 붙는데요. 팁까지 붙으니까 너무 열받는 가격이 나왔어요. 이 친구들 보니까 또 계속 여기 남고 싶다. 이미 나는 이 친구들이랑 이제 무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 빠지는 게 너무 서운하다, 이런 생각이 좀. 이 친구들 정말 좋은 친구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러시아 아이를 낳을 예정이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임신 한 5개월쯤 됐었을 때 자기는 아들일 것이다, 엄마는 안다, 아들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해놓고, 알고 보니 딸이었대요. 아이를 갖고 있는 러시아 친구는 예전에 러시아에서 의사였거든요. 캐나다로 오기로 결정하고 나서 근무 마지막 날에 그냥 평소와 같이 그냥 똑같은 그냥 근무였대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뭐 그동안 수고했고 캐나다 가서 잘 지내고 뭐 이러지는 않았나봐요. 근데 뭔가 그 동족의 배신자 뭐 이런 분위기였나봐요. 뭔가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인사를 받거나 그러지를 못했는데, 근데 여기 와가지고 클리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에서 이름 까먹었어요. 영어라서 내가 이름 기억할 수는 없어. 어쨌든가 뭔가 심전도 뭐 이런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육아휴직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 베이비 샤워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참 캐나다 사람들은 정이 있다 뭐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런가? 우리 동료들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되게 저는 다양한 동료들이랑 일하고 있어요. 일단 홀텔 자체가 8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 부서에도 같은 서버들도 되게 다양한 국적을 저는 대한민국, 중국, 필리핀, 그리고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예전에는 그 캐네디안이 있었지만 그만뒀고, 러시아 키친에서도 우크라이나 사람, 캐네디언도 있고, 중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국적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호텔에 들어가는 유일한 한국인인데요. 저는 그 점이 되게 좋게 생각해요. 한국어를 할 필요가 없어서 더 영어를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유니크하잖아요, 유일한 한국인이라고 하면. 근데 사람들은 물론 저를 보고 중국인이냐고 먼저 물어보긴 하지만 일부 조금 그 예의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너 필리핀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인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 혹시 차별주의자세요? 인종차별주의자세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때 생긴 거를 보고 그 사람의 국적을 판단하고 다짜고짜 국적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일단은 너 나이 물어보는 것처럼 그리고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친해지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질문이 또 신뢰가 될 수도 있긴 해요. 친구 중에 한 명은 그렇게 질문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라고 물어보면 어느 나라에서 왔을 것 같아요? 추측하게 하는 게 재미있어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간 내 생긴 거를 통해서 내 국적을 판단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저는 캐나다인일 수도 있고 또는 아프리카에서 왔을 뭐 중동에서 왔을 수도 있고 이 외모 생김새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건데 내 외모가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통해서 나를 판단해봐 라는 어떤 그런 질문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 말하면 굉장히 서로에게도 신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다양한 동료들이랑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좋아요. 다른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이런 걸 아는 것도 좋고 한국에서는 라마단 기간에 라마단 그걸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전 없잖아요. 당연히 없겠지.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뭐 이슬람교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방글라데시 친구가 어느 날 일을 왔다. 애가 막 헬스케 줬어요. 헬스케. 라마단 기간이라서 밥을 못 먹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근데 진짜 웃긴 게 담배를 피거든요. 이슬람 사람 담배 피면 안 돼요. 너 근데 평소에 담배 펴서 나 너 이슬람 아닌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평소 담배 피던 것도 이제 라마단 기간을 통해서 죄를 씻을 수가 있대요. 그거 너무 핑계 아니니?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고요. 중국인 친구 같은 경우에 재미있는 부분이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말을 하다가 우리가 모르는 영어를 모르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절염 그러면 대충 얘기해요. 관절염 관절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야. 한글로 관절염 그러면 알아들어요. 발음이 되게 비슷하니까. 저는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발음은 달라도 이게 약간 비슷해요. 민주주의 약간 좀 이렇진 않은데 어려운 단어를 쓸 때 그냥 이렇게 소통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재밌고 같이 일하는 필리핀 동료는 애가 5이에요. 자기는 항상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좀 대단하기도 하고 화학 무슨 되게 어려운 과를 다니는 이제 스리랑카 대학생도 있어요. 그 친구는 굉장히 영어를 잘해요. 뭐 제가 대충 아무 말이나 해도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근데 이런 친구가 있으면 괜히 나도 영어 잘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든다. 왜냐면 내가 아무 말이나 뱉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주니까. 그 친구가 예전에 과제를 하는 걸 살짝 본 적이 있거든요. 뭐 화학 그 모형 있잖아요. 그 원자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한국말도 난 심지어 모르겠어. 근데 그런 거를 과제를 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는 나중에 의사가 또 꿈이라고 합니다. 나이지라 친구는 맨날 저만 보면 한국어 더듬더듬 하려고 해요. 예전부터 드라마를 좋아해가지고 꽃보다 남자 때 뭐 그때부터 쭉 봤대요. 언니 저한테 필리핀에서 온 수셰프는 저를 그냥 한국어 친구라고 불러요. 우리가 동갑이거든요. 친구 이러면서 그래서 예전에 만났던 동료 중에 이런 동료도 있었어요. 그 캐네디언 동료였는데 한 3주 일했나? 3주 일하고 도망갔어요. 왜냐고? 이 일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일을 끝나면 이제 캐싱 아웃이라는 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얼마의 캐시가 나한테 들어왔는지, 그걸 얼마나 또 드랍하고 가야 되는지. 근데 그걸 하는데. 걔가 이제 음료수 같은 걸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종이컵에 담기는. 제가 이제 옆에 설명해 주려고 가는데, 자꾸 걔 입에서 맥주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 이거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음료수래요. 나 이거 맥주 같은데 맥주 아니야? 근데 아니래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맥주 있잖아요. 생맥주 따라가지고 먹은 거예요. 원래 맥주 마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레포트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오늘 수고한다. 내 자신한테 이 호텔이 나한테 이 정도의 맥주는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착각을 하고 좀 마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계속 그런 식으로 몰래 맥주를 많이 마셨던 모양이에요. 알코올 음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 친구는 경고를 받고 그게 해고까지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 친구는 이제 또 이 일 안 맞는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일을 찾아서 돈을 더 많이 주는 일을 찾아서 가게 됐죠. 그때 느꼈어요. 이 친구가 영어가 모국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호텔의 그 오더 시스템과 클로징 시스템을 굉장히 어려워했다는 거. 나는 오죽했겠냐고. 내가 시작했을 때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내가 처음에 굉장히 내가 영어를 좀 잘했었으면 이런 생각을 막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냥 이게 어려운 거였어. 이게 영어든 뭐든 제2 외국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어려운 거였어. 근데 난 이제 할 줄 안다. 그래서 갑자기 그때 좀 자긍심이 좀. 어떤 동료는 너무 느린 동료도 있고 어떤 동료는 항상 10분 15분씩 지각한 동료가 있는데 10분 15분씩 지각을 해도 1시간씩 더 남아서 더 일하고 가. 그러면 뭐 괜찮지 뭐. 그래서 우아한 동료도 있고 청소기를 불잖아요. 붕붕 와와와 빨리 해야 되는데 되게 우아하게 되게 우아하게 청소기를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답답하죠. 얼른 청소 끝내고 와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확실한 건 그거예요. 제가 제일 빨리 잘하고 빠릿빠릿하다는 거.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두고 내가 돌아갈 수 있겠냐고. 그들이 말하는 뭐 의사가 되고 싶다, 뭐는 식당을 차리고 싶다, 또는 어떤 뭐 딜리버리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어떤 꿈들을 얘기했을 때 그 친구들이 그 꿈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간 여기를 다시 오겠다. 올 것 같다. 그냥 좀 그런 생각이 든달까. 우크라이나 친구 딸이 있어요. 지금 14살인데 심지어 어제 남자친구가 이번에 생겨가지고 어제 남자친구도 데려왔어요. 그래서 같이 버디를 갔어요. 남자친구가 중국인인데 되게 과묵해. 약간 내 조카 같은 애가 남자친구 데려왔다고 하면 당연히 얘가 좀 자격이 있는 아이인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활불출.
자기 남자친구 엽사 찍은 거 보여주면서 너무 귀엽지 않냐고. 아, 내 눈엔 아니지만 너 눈엔 그럴 수 있지. 그래, 너가 행복하면 됐다. 그 친구가 요만했을 때 줬어요. 드래곤 프루츠 있죠? 드래곤 프루츠를 씨를 심어서 요만큼 싹이 텄을 때 저한테 줬어요. 근데 애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숙여가지고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인 거예요. 맨 처음에는 진짜 가방 하나, 뭐 캐리어 2개 이렇게만, 집도 없고 당연히 뭐 친구도 없고 뭐 심지어 뭐 이불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왔었던 캐나다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내 방도 생기고 당연히 이부자리도 있고 한국 음식도 해먹고 친구들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이게 진짜 하나하나 빌트업 해가지고 쌓아가는 이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영어도 진짜 못하는데 그래도 다 즐길 건 다 즐기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영어로 말했을 때는 제가 한국어로 말했을 때보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에 뭐 50% 정도밖에 표현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나 너무 염려된다. 그 영어에서 말했을 때는 나 너무 그냥 걱정된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하다, 걱정된다. 이게 좀 뉘앙스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 어떤 뉘앙스적인 거를 내가 명확하게 전달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 이런 언어의 장벽, 내 주변을 둘러싼 희뿌형 장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성격은 이 서툰 영어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성격, 나라는 사람 그대로 봐주는 게 저는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은 친구들과 아주 충만한 주말을 보냈고 이따가도 또 다른 중국인 커플들과 함께 또 식당에 가가지고 재밌게 놀 예정이고요. 내일은 또 열심히 월 1회 하죠. 월요일 파이팅!